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수도권 일대에 비가 오는 금요일 점심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비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두 분 다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더라고요.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네, 뭐 맡고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예, 저는 그냥 언론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언론특보. 언론특보. 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렁특보는 아니죠? 얼렁얼렁은 아니, 아니죠? 그냥 독립투사처럼 방송 나가서 네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위해서 열심히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해서 명함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 특보는 많으세요, 숫자가? 네? 그 언론 특보는 많은 분이 계세요? 아, 제가 정확히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그 추가가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맨 처음 1차 명단에는 한 분만 계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씩 늘어났겠죠. 숫자가. 네. 지금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뭐 맡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대변인을 네. 맡게 됐는데요. 좀 특수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대변인? 아니면 똑같습니다. 그냥 예. 그냥 그 특수한 대변인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 대변인을 또 이번에 또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어느 분야 맡고 계세요? 저는 이제 민생 분야. 인생? 예, 원래 그 맡았습니다. 전공이네요. 그냥 하고 하던 계신 일 거.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국방 대변인은 예를 들어서 부승찬 의원, 네네. 예, 법률 대변인은 뭐 이건태 의원님, 네. 뭐 이렇게 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승찬 의원이 이건태 대변인과 네, 네. 같은 동급으로 또 대변인으로 아니요. 일단 알고. 제가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하이 레벨이시네요. 네. 아닙니다. 저만 붙자 들어가네. 제일 높은 데 계신 겁니다. 전략을 담당하시니까요. 선거에서는 뭐 전략이 거의 90%죠. 따지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전략 관련해서 전화로 각각 미팅 회의하고 신속 대응단 이런 데 이제 전달할 거 전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기현 정말 여러 가지 황당한 판결 그리고 재판 진행으로 욕에 욕을 스스로 자초해서 얻어먹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즉 감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우선 간단히 사실관계 속보에 나온 것들.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것이 우리 말을 못 믿는다고? 우리는 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사진이 밝혀지게 되면 이슈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문제가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사진을 전달을 해줬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기현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김학의를 김학이라고 얘기 못했잖아요. 근데 법원이 지기현을 지기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을 착수했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인지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안 그러면 네네. 어제라도 공개적으로 서울지법이든 아니면 법원 행정처든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완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기현 판사의 얘기를 신뢰한다. 네. 더 많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당분간 뭐 손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줬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저희가 추정해 보는 것이 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아니 어제만 해도 입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지금 태세를 급변해서 예. 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네. 법원은 왜 이렇게 느립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불러다가 뭐 사실관계를 물어보든지 하지. 그러니까 법원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 뭉개고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혹시 이거 공갈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믿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청담도 술자리 사건 때 이렇게 약간 흐지부지 됐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아마 제2의 청담동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네. 그 첼리스트인가 하는 네. 분의 목소리 그 통화 내용만 네. 있고 뭐 사진 이런 건 없었잖아요. 당시에. 사진은 없었고 장소도 특정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2의 술자를 노렸던 것 같지만 지금 사안이 완전 다르죠. 사안이 네. 완전 다른 게 구체성이 없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네. 그런데 어제 사진도 김기표 의원님 추상적이다라고 추상적이다. 했는데 예.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게 추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이 됩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직접 업소 현장을 명까지 덮쳐야지 구체적이 되나? 업소 명까지 특정이 됐다고도 업소 하고 명은 뭐 네. 네 글자
그렇죠. B로 시작하는 블루 뭐뭐도 있었고 그건 있었고, 역삼동. 세 그리고 자리도 청담동. 있었고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샤로 시작하는 청담동. 아니 예.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더 네, 잘하시, 제가 더 방송에서 잘하시잖아요. 시리즈로 다. 학동사거리에서 청담사거리 언덕 지나서 내리막길의 오른쪽 골목 두 번째 건물. 네이버 검색으로 안 나옵니다. 구글링 검색하면 나옵니다. 혹시 같이 가신 건 아니시죠? 제가 다 찾아보고 사실은 네. 어젯밤에 거기를 제가 가봤어요. 그 앞에를.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탐사 기자분들도 지금 그 술자리 그 룸살롱을 하는 그곳에 다 지금 진치고 있다고 할 만큼. 문 닫았어요. 네, 네, 그런 아마 만큼 너무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네.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구체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의 사진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사건이 더 커졌다가는 이 법원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원래는 언론 공개나 국회에서 통해서 국민께 알리려고 원래 했다가 그 사진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던 걸 판단해요. 네.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민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원에다가만 민주당의 사진을 공개하는 걸로 드리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서 이렇게 감찰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 들어갔고 어제와는 완전 사뭇 다르게 구체적 비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지기현 판사의 그 재판에 대한 배제는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거의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온 거 아닐까요? 입장을 이렇게 태세를 태세 전환하는 걸 보면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법원 거 아닐까? 잘 판단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한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특검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정해라. 네. 너희들 스스로 하는 자정이 최고의 자정이다. 왜냐하면 모르고 내가 반성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신들 정확히 판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또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고 있는 주심 판사가 그렇죠.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활시를 당겼다가 한 번 더 뒤로 당긴 거거든요. 쫙 더. 네. 근데 이걸 안 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쏘면 더 빠르게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원들 스스로가 니네들이 정확히 확인해서 사실 확인을 국민한테 말씀드리고 확인된 내용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얘기해.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개혁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못 차리면 네.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그렇죠. 활이 날아가겠죠, 그쪽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 뭐 처음부터 화끈하게까지 이러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26일 날 법관 회의 있죠. 전국에 네, 그 네, 네. 법관 대표회의 있죠. 물론 법관 대표회의 자기들 입장이 뭘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임명직들 그 정치에 이제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는 어느 정도 별도의 트랙으로 좀 객관적이고 제3자적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사법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그래 계속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자정이라는 표현 지금 박사님도 쓰셨듯이 당신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라고 주는 거죠. 그랬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다? 그럼 국민적 명분이 완벽하게 입법부에 있는 거죠. 민주당에 그렇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의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것처럼 이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일단 행정부가 무너졌어요. 내란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 때문에.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27명을 만드는데 얼마나 엄청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7명이 돼야지만 법관회의가 열리는데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70여 명 정도가 반대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아직 법원 판사 스스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더군다나 거거든요. 그들의 분위기가요. 처음에는 자기네가 뭐 해서 막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들끓는 쪽으로 갔다가 어라 입법부가 우리를 침해를 해? 이런 식으로 한판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게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하는 근거 누가 제공하느냐? 입법부가 법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제공한 입법 내용들을 가지고
소위 이 사법적 판단의 해석 권한을 또 국민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인데 야, 입법부가 우리를 건드리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이 판사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특수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수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건 헌법에도 어긋나는 대한민국에서는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데 어느 순간 이들이 그러니까 검찰, 판사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특수 계급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민주공화국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활시 저희가 한 번 더 땡겼습니다. 네. 쏘기 전에 빨리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거꾸로 지금 대선의 당사자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를 낸 정당에서 어떤 대선에 일부러 인위적인 개입한다 이런 어떤 구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꼭 참고 지금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제가 보통 저녁에 방송 한 8시 10분 뭐 이렇게 끝나면 네. 제보자들을 주로 이제 만나거든요. 네, 저도 막 몸이 힘든데 제보가 이제 많으니까 밤에 주로 이제 만나고 그래서 어제는 두 분하고 같이 해서 여기 청담능력하기를 카페를 가봤죠. 수색을 하셨군요. 아니, 실제로 이제 확인을 네,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민주당에서 뻥카 친 거 아니야? 사진 그 입구만 있고 없는 거 아니야?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쥐기현 부장판사 얼굴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했을 때 지금 대선에서 정치에 개입한다가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당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상하게 이걸 판을 뒤흔든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라고 봐야죠. 네. 법원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측면이라서 약간 답답하셔도 그 부분은 참고 보시면 뭐 언젠가는 다 법원이 또 자기들 뭐 부끄러운 모습이 한번 치부가 오픈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초점이 이 지기현 판사의 사생활 문제잖아요. 물론 더 나아가서 사법거래가 있냐 없냐의 문제까지 가야 되지만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가 막 퍼지고 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을 막 경쟁해야 되는 대선판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판단도 전 분명히 자리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사진이나 뭐 혹은 영상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게 한 번에 확 오픈됐을 때의 파장이 또 만만치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저쪽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박을 할 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 한번 보여주고 그거 내 손 아닌데 그래 맞아? 그럼 팔목까지 보여주고 막 이런 전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네, 네. 한 번에 보여주면 예를 들어 김학의처럼 그거 나 아니다. 그렇죠. 나 아니다. 맞아요. 그거 조작된 거다. 예. 라는 그런 빌미를 또 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한 개씩 어떻게 보면은 뭐 20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쪽이 반박할 때 바로 또 재반박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전 충분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니 홍길동은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한 거잖아요. 김학의는 자기를 자기라고 못하고 나를 나라고 못하고. 나를 나라고 못하고 네. 자 지금 15,000분 뜨겁게 댓글 주시고 계신데 오늘 스픽스 댓글창이 19금 수준이 많네요. 지기현이 술집을 얘기했더니 이게 워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게 전문 수요일도.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제가 차마 읽어드리기가 이게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폭주기차님 김학의처럼 되지는 않겠지. 이게 정말 잘못 읽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니님께서 법원 없애버려. 네, 많은 분들의 분노와 또 해학적인 요소가 같이 맞물린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수위 높은 글들은 조금만 여기 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주진우 의원은 일단은 본인이 보도 자료를 내서 강력하게 아니다 부인을 하면서 뭐 가족 생일 파티라고. 생일 파티인가요? 뭐 네, 좀 선배님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생일 파티도 룸사롱 가서 해요.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친한 이 형수 뭐 이런 분 모시고 룸사롱을 가요? 그러니까 저 노래방은 이해가 돼요. 노래방은 그 생긴 근데 모양은 구조가 노래방 노래방 같지는 구조가 않던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제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고 이거 딱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사람들이 이걸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게 하면 그게 어디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자기 친정에서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쑥 넘어가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도 선거에 경선에서 패배했으면 가만히 앉아 있지.
그 유튜브 가가지고 밥 먹방 먹고 하고 기타 치고 지금 이런 거 막 보면서 기타 치고 막 저 신났어요, 사람들은 진짜 지금.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걸 이제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정치 안 하고 가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타 잘 치시는 분들은 야 저게 기타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진우 그 의원이 어쨌든 그게 이제 룸사롱 사진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어떤 유튜버에서 예, 얘기를 예. 했는데요. 일단 본인은 사진에 등장한 인물 전원이 선배 부부, 선배 부부의 사촌 여동생, 친구, 가족 등 지인 관계로 유흥적개권 단 한 명도 없고 선배 아내분의 생일 파티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는데 예, 예. 저는 이게 여기서 신기한 게요. 선배 아내의 생일 파티도 막 가나 봐요. 아 선배 아내 본인 예, 선배 예, 아내. 예, 예. 그 선배 생일이 아니고 네, 선배 아내의 생일 파티를 그렇게 가나 봐.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이 집단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네. 내란숙의 피의자가 선배잖아요, 한참 선배. 네. 근데 그 선배의 아내와 카톡 300번 주고받잖아요. 네, 맞아요. 전화 안 받는다고. 예. 근데 남편이 이분들은 전화 안 선배의 받는다. 아내분들과 굉장히 친하고 긴밀한 관계인가 봐요. 왜 이렇게 선배 아내분 생일 잔치도 가고. 아하.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장소는 어디라고는 혹시 밝혔습니까? 거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그냥 유흥주점 업소인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흥적개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벨님께서 선배 아내 생일을 왜 가냐? 여전히 지금 저 19금 수준의 댓글이 많은데요. 아니 그걸 네. 넘어서 누가 이걸 제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진. 그죠. 제보한 사람은 알겠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선배 아내의 그 생일 잔치의 사진을 갖다가 제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둘 중에 하나겠네요. 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거나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생일 잔치를 주로 룸사롱과 비슷한 곳에 가서 하거나.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보했을 때는 제보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보자는 분명히 그 자리와 그러니까 장소를 알고 구성원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게 무슨 뭐 CCTV로 찍힌 것도 아니고 네네. 본인이 현장에 앉아가지고 같이 아니, 서로 사진을 찍는 사진기를 거니까요.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실제로.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도 거짓말을 퉁치면서 또 제가 거짓말했다고 또 난리를 치겠습니다만 뭐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발한다고. 뭐그 사람 이거 더 이상 우리 저 지기현 판사 이게 룸살롱 얘기 못할 것 같아. 이 댓글에 지금 막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게 너무 웃긴 게요. 예를 들어 네. 뭐 생일잔치도 하면 나 생일잔치 가서 찍힌 거다. 여기서 그냥 생일잔치 뭐 노래방 가서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유흥접객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하죠? 아니 노래방 가면 맞아요. 유흥접객원이 왜 있나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포인트를 보는 게 있어요. 네.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우리 같으면 자기가 그게 아니고 선배 네. 아까 무슨 뭐 선배 아내 생일 뭐 잔치. 했다 그러면 바로 야 그거 아니야. 우리 선배랑 뭐 선배 형수 뭐 생일하는데 그렇게 있던 거야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네. 뭔가를 고민했든지 아니면 누구랑 뭐 전화를 통화를 했든지 뭐 한참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저녁 때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상하다. 저때 빨리 기자분들이 선배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선배 부인이 누군지 확인하셔서 네.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 자리가? 네. 물어봐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혹시 선배가 윤석열은 아니겠죠? 선배 아내가 김건희는 아니겠죠? 김건희가 안 보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가렸으니까 모르겠어요. 예, 예, 그냥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김기표 의원이 그 처음에 왜 그 네, 융업소의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주진우 의원이 아, 뭐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의혹 수준으로 하고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확 거니까 자기 원래 이제 질의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 질의 준비한 걸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사진으로 그냥 네. 맛배기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맛배기로 맛배기 왜 요만큼씩 주는 음식 저거 하듯이 샘플로. 일단 아까 뭐 여기 손목 내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일단 하나 1단계를 딱 했는데 지금 저 위에 간판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윗부분까지를 보시면 G자로 영어로 시작하고요. G. 예, 한글로 그로 시작해요. 네 글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샤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름이요? 네, 네. 룸이 6개 있는 술집이에요. 저 안에 가시면 룸이 6개.
저만한 룸이 솔직히. 6개 있는 자, 그럼 거죠? 이 정도로 해도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으로 더 어디까지 얘기해 줄까요? 아니 어디까지 작년 당시 사진 제공할 당시에 마담이 연세가 70세. 다 어디까지 얘기를 해주고 더 구체적이 더 될까요? 구체적으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추상적이라면서요. 예. 아주 주진우 의원이 한 얘기는 지금 맞은 게 없어요. 본인이 한 얘기는 다 틀렸습니다. 재판 뭐 할 때 4대 사안이 뭐냐 이거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램을 투사시켜서 아니면 자기가 해석하기 좋은 것만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정도면 계속 본인 얘기잖아요. 검증 좀 하라고요. 본인 말에 대해서. 본인 말도 검증을 못하면서 남의 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원 공보에서 저는 뭐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다 아니다. 그리고 더 좀 어이없는 거는 직위원 개인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그럼 자기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공보관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그 법원 조직과 관련된 일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공보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청와대 내에 뭐 예를 들어 비서관이나 뭐 행정관이나 어떤 사람이 개인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명을 하지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사실이 다르고 추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청와대에 있는 네. 부대변인 대변인이 개인의 대변인이냐 네가? 그렇죠. 라고 언론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아무도 않습니다.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이건 술집을 갔네 안 갔네 뭐 접대부가 있었네 없었네 하는 건 직위원 부장판사 개인의 일이잖아요. 개인이 개인의 일. 일이죠. 괜히 아니다, 맞다, 뭐 난 친구들이랑 갔다, 뭐 이건 억울하다, 뭐 사실관계 틀리다, 내가 고발하겠다. 개인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공보관을 통해서 그것도 뭐 이게 적절할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이걸 뭐 사실관계 해명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보관 통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필요할 때라는 건 지금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확산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걸 해명해서 이걸 확산을 더 이상 방지를 하는 게 맞지 필요할 때 되면 뭐 입장 얘기했던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약간 조롱 섞인 말로 야 공보관이 그러면 공보관 통해 얘기하면 앞으로는 백악관, 명화관 통해 이야기해라.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김기표 의원께서도 반쯤 자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반쯤 자백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직무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하죠. 재판에서 배제를. 당연하죠. 재판에서 배제를 하더라도 저는 이건 강력히 박제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배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시간 단위까지 계산해서 윤을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는지, 그 다음에 김용현, 노상원 왜 비공개로 재판하는지, 조금 있으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이 이제 구속 기한이잖아요. 1차. 그래서 이제 공소기간 문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개월 지나서 그들마저 풀어주면 네네. 이거 심각한 문제 생기잖아요. 블랙유언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움직였다고 보여지는 게 노상원, 김용현, 김용현 그 당사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윤석열과 계속 또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자유로운 집어넣지 몸으로. 않았으니까 네. 다시 저부터 구속 수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 내란 우두머리는 대낮에 개 끌고 나와서 강가에서 산책을 하고 네. 그 아래서 그 지시를 받고 내란을 수행했던 장성급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 안에 있는 상황.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희대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을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한 번만 바꿔줬었던 일이 벌어졌었고 또 그 이후에도 윤석열만 온통 온갖 재판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았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직위원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아니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역사에 남을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오용만 남을 건데 그래서 나왔던 게 여기 캐비넷 있는 거 아니야? 직위원? 네. 그다음에 캐비넷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이익을 갖다가 서로 거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캐비넷이 있다면 이 캐비넷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소위 재판 거래라고 얘기되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한번 눈 감아주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거나 네. 아니면 직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추정입니다만 룸사롱을 계속 갔다면 이걸 만약에 대형 로펌이 알아서 네네. 그 내용을 그 사진 다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와봐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너 어떻게 할래? 이거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음모론적인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재판이 누구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공소기각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신뢰가 땅으로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상황이 되는 떨어진 거죠. 신뢰 더 떨어질 네, 가능성이 네, 네. 높겠죠. 렌토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조성희님 명월관을 통해서 변명해라. 하루 나무님 지기현은 내란 수계와 한몸통 등등 많은 분노의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17,000분 이상 뜨겁게 지금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지기현만 지금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곧 이제 강하게 또 조사를 받을 사람 또 있습니다. 심우정 지금 그 딸 특혜 채용 관련해서 김한매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죠. 아마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초대해서 연결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또 급태세 전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 양평, 국토부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참 권력기관들 대단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 권력의 추 조금씩 변할 때마다 딱 대기하고 있다.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하이에나가 뭐를 덮치듯. 그럼 미리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 저희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 양평고속도로를 사실상 최초로 거의 그 공개 폭로를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예. 언제냐면 2023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2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2년 전에 이 관련한 제보를 입수하고 되게 또 연관되신 의원님들이랑 함께 이 부분을 좀 알게 돼서 양평군 의원님들이랑 해서 이걸 알게 돼서 파헤치게 됐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계속 주장한 게 원희룡 빨리 조사해라. 네, 그리고 네. 국토부 빨리 가서 조사해라. 이거 네. 증거인멸 우려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실제로 고발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2년 됐어요. 2년. 그 2년 동안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지어 더 이상한 자료를 삭제했던 정황이라던가 네. 그리고 국토부의 용역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막 미리 냈다던가 등의 일들이 있었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꿈쩍도.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양평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좀 저는 좀 허탈한 마음이 약간 드네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개를 했지만 그 양평 거를 진즉부터 준비를 했다. 대선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뻥을 치다 이제 딱 걸렸죠.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네. 대선까지 단 한 건도 양평 그러니까 원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안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대안이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죠. 변경안 대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딱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준비 땅 해서 이들이 아주 빛의 속도로 네. 디미른 거죠. 맞습니다. 그 인수위 때 실권을 갖고 딱 할 때 싹 디밀다 보니까 위로 가는 게 이제 원안인 거고 네. 밑으로 가는 게 이제 변경안 대안 뭐 여러 말로 굴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 세기를 박았잖아요. 아예 그 원안대로 그냥 확정해서 춘천까지 연결한다라고 네.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 안이 사실 갑자기 나온 안이 아니라 KDI에서 2년 가까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조사한 안이에요. 네. 그래서 예타가 나온 것인데 그 예타는 받기도 힘들지만 통과하기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양평 주민들의 수건과 뭐 여러 가지 기타 통행량을 다 고려해서 안 될 걸 되게 겨우 만들어서 예타안이 통과돼서 KDI에서 그 안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변경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김건희 로로 꺾이기 위해서는 이 KDI안의 예타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비용적이든 뭐 어떤 합리적이든 어떤 효용 가치든 단 하나도 이길 수 없게 무슨 외부에 있는 용역기관이 한 2달 만에 갑자기 뚝딱 내더니 그 바뀌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조사하는 건데 저는 분명히 이 과정에 당연하죠. 김건희 씨 땅으로 휘었으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 네. 펄펄 뛰었습니다. 그때. 네, 급발진을 했죠. 네. 갑자기. 갑자기 네. 뭐 이걸 뭐 백지화 한다 이러면서 내가 알면 정치생명 걸겠다 막 이랬더니 네. 실제로 미리 알았으면 정치생명 걸겠다. 네. 이미 알았던 거 정황들이 인수위 때 아마 알았을 나왔죠. 가능성이 꽤 있죠. 예. 근데 네. 원희룡 장관 아직까지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여러 개인가 봐요. 뭐 손가락 자른다는 문제 그대로 자 계시고. 손가락 예. 볼 때마다 손을 보게 돼. 네. 그분을 볼 때마다. 손가락 10개인가 9개인가 보게 되죠. 네. 심우정 지금 딸 그 특혜 채용으로 조사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란의 밤 지금 막 통화한 사람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심우정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네, 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화폰과 일반 폰은 나오지만 네. 비화폰과 비화폰이 해야지만 그것이 보완이 되는 상황이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게 어제 JTBC, MBC 지금 공개된 통화 내용이 이게 저 경호처에서 제공을 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비아폰 대 비아폰은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네. 비아폰 대 일반폰. 윤이 막 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걸다가 일반 폰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걸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폰 쪽에서 이게
기록이 나온 것뿐이에요. 일부가 나온 거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부터 1월 그 사이 것만 일부만 나온 거죠. 이게 툭 튀어나오는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소위 이 계엄군들한테 직접 통화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제 그거는 비화폰과 비화폰끼리 했기 때문에 옆에서 부관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 진술한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안 나왔다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쟁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 문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계엄을 한 자가 전화를 해서 추경호에게 계엄을 하지 못하게 네.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산, 그러니까 윤건희와 용산과 국민의힘은 내란을 갖다가 공동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안이 거기서 하나 나오는 거고 네, 네. 그걸 실패해서 4시에 본인이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4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4명이 모이는데 민정실장, 민정수석에 4명이 네. 모이는데 문제는 행안부 장관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번, 그래서 5분짜리도 있고 7분짜리도 그래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저녁 11시 23분인가 전화해서 또 무슨 내용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작전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탄핵과 파면 국면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작전이 네, 벌어지기 네. 때문에 앞에 부분은 내란을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일단의 아주 작은 내용이 밖으로 나온 거고 네. 두 번째는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 내란과 파면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일단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고성까지 나오는 거니까 네, 네. 12월 4일 다 협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과 윤건희가 고성국과 같이 얘기를 해서 고성국이 계속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제기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또 국민의힘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니까라고 네. 얘기하면서 윤석열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건 일단은 아주 작은 내용만 나왔을 뿐이다. 이제 네. 실제적인 내용들은 비화폰과 비화폰 엄청나게 비화폰을 뿌려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화폰을 검찰총장도 가졌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윤석열 통화한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가 몇 사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한덕수 내란대행 지금 이제 탈락해서 네, 또 네. 급 사라졌죠. 그 선대위에 참여도 안 하고 이 내란대행이 사라진 1시간이라고 이제 뉴스타파에 나와 있죠, 실제. 네. 그러면 그때 과연 뭐 비화폰끼리 한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통화와 누구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1시간을 소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지금 어쨌든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빨리 해제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지금 계속 윤희 통화 막 했잖아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그거예요. 2차 계엄을 또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다 최소한 이 통화의 상대방들은 대다수가 공직자들은 이 내란의 가담, 동조 또는 뭐 묵인 등등의 대상자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추경호는 전 적극적 가담자라고 의심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추경호, 나경원. 네, 추경호는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요. 일단 뭐 제가 고발은 해놨습니다. 네. 그 내란 수계 동조자료요. 근데 이 추경호는 당시에 그 국회의장께서 지금 150명 될 때 되니까 빨리 모시고 와라 의원들 와라 네. 이제 몇 번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1시 반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의 그 간격 사이에 추경호가 그 의장과 통화를 받고 그렇게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상 보면은 윤석열이 추경호에 전화한 시간이 의장이랑 통화한 시간 전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지시를 받고 그렇죠. 150명 전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려는 뭔가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강한 의심이 들고요. 특히 나경원도요. 저는 이때 봤습니다. 그 국회 현장에서. 갑자기 요 시간대로 저는 기억나요. 11시 반 막 요때였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왜 나가냐고 빨리 들어가서 표결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때 나경원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럼 나경원도 뭔가 지시를 받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간 거 아닌가? 라는 또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통화했던 또 고성구 이분 뭐지 유튜브니까 예, 유튜버니까. 그건 그 뒤에 이제 뒤에. 그 어떤 변명을 위한 네. 그걸 이제 조언을 구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전 적어도 지금 그때 통화했던 뭐 1분이든 40초든 통화했던 추경호와 나경원은
적극적 가담자일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경호는 뭐 그 통화하고 나서 우르르 당사로 했다가 네. 또 뭐 국회 뭐 운영위원장실인가 뭐 어디 뭐 왔다 갔다 막 그 일부러 의원들 그 집합하는 장소를 바꾼 것도 다분히 저는 고의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시간 끄는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네. 어느 한쪽에 다 모이는 것보다 왔다 갔다 막 바꿈으로 인해서 충분히 핑계도 될 수 있고 실제 의원들이 못 모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동훈 대표는 빨리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는데 이 추경호는 또 다른 정보를 주니까 의원들이 약간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자기는 뭐 용감하게 뭐 했고 뭐 누구는 풀숲에 숨어 있었다는 등 헛소리 하는데 그 용감하게 한 사람이 그 108명 중에 18명밖에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의 구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이 핵심인 거잖아요.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추경호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지금 비화폰 얘기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자, 총을 쏴서 문을 부셔라도 내면씩 가서 의원 하나씩 드러내.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모든 생각은 뭐냐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추경호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전화를 뭐 하겠습니까? 그 정신에 저는 제가 턱 밑에서 윤석열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추경호 의원 말이나 나경원 의원 말 1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사람이 이렇게 업셋이 되면요, 네. 확 업이 되면 거기서 막 자기 생각나는 거 승질나는 걸 빠바바박이지. 네. 거기서 아유 내가 이거 너무 바빠서 내가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아이고. 정말 도저히 상상이 아니, 되질 이거 않아요. 추경호랑 나경원은 이미 TV로 봤어요. 네. 윤석열이 개엄한다는 사실 다 알았어요. 뭐가 미안해. 국회에 다 있었어요, 왔는데. 그리고. 빠르게 개별적으로 작전 지시란 거죠. 그렇죠. 빨리 의원들 어떻게 해서 격리시켜 못 들어오게 격리시켜 나 의원 미안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빨리 어떻게 해. 데리고 나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40초밖에 통화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짧게 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통화 40초 한번 해보세요. 길어요. 할 얘기 다 해요. 다 합니다. 충분히 뭐, 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죠. 나 의원 빨리 본인들 친한 사람 다 끌고 나가. 그렇죠. 계엄 이거 해지 못해야 돼. 네네. 나가. 네 알겠습니다. 이거 벌써 20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찌 TV로. 그렇게 했을 거야. 바찌 TV로 네, 네. 잘해. 그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국회의원들 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호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호 엄청 고민했겠죠. 어떻게 되지? 야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일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그것도 웃겨요.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일리 가면 일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까? 생각 없어요 본인들 네. 생각 그런데 없어요. 자기들도 대강 알았던 거지. 누가 뭐라고 네. 해도. 그리고 저는 추경호한테만 전화를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된 겁니다만 저는 친윤들 저는 윤상현 나왔어요. 감각적으로 다 알 거예요. 네, 윤상현 감각적으로 다 나왔고. 알아서 우리가 이제는 국회가 안 된다는 사실들을 자기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건 아니면 감각적으로 이해했건 저는 알았기 때문에 18명밖에 안 간 거죠. 상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르게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통화한 당사자, 네. 지금 대권 후보라고 나와 있는 김문수. 예. 며칠 있다가 이제 통화를 한 거죠. 12월 3, 4일은 아니고 6일인가 또 6일 있다가 하고 또 3월 9일인가 또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내란 기간 그때랑 또 그 뒤에도 또 하고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문수도 소위 윤 묻고 김 묻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유,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그때? 그 내란 얘기 말고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얘기 하진 네.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너네 집 강아지 잘 크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네.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비상계엄, 그 불법 비상계엄에 관련한 국무위원이었으니까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말 맞추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됩니까? 6일 후면은 대략 시점으로 보면 이제 탄핵안을 막 그 민주당에서 내일 몰아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전쯤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통화는 분명히 의미 있는 통화겠죠. 그렇죠. 탄핵을 어떻게 막는 거에 어떤 역할을 뭐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김문수는 이른바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 있는 전광훈 목사 참칭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함께 뭐 기도도 하고 이런 네. 사람이니까 뭐 그런 세력의 여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약간 눌러트리면서 본인들의 불법적으로 한 행위를 무마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뜨겁게 윤석열 나가
자진해서 탈당해달라 또는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또 혹자는 제명을 해야 된다 막 붙고 있는 시점에 요 통화 내역이 빡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럼 이거 통화 내역을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전략적으로 흘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경호처 일부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 그럴지도 내용들을 모르죠. 만약에 그런 가정이 확인해- 성립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나를 출당을 시키면 김문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얘기가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럴 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김문수한테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한테는 네가 나를 자르겠다고? 잘라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 같고 그랬더니 김문수가 제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짓거리 누가 했어요? 네. 그 당시 대통령이 이 짓거리를 한 거면 내가 나오는 대통령이면 이 짓거리 안 할 거야.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 짓거리 안 하는 걸 보여준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당신 출당이야. 네. 라고 하는 게 가장 명백한 방법인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뭐 결정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신동욱 네. TV조선 앵커 요즘 출신이죠. 기자회견 할 때마다 신동욱 씨가 아주 저 고생이 많아요. 보면 후보의 말을 끊고 막느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막 실수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윤석열 탈당 이건 잘 모르겠고요. 네. 윤석열 전직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집단들이 대선 승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대위를 윤석열 중심으로 친윤 중심으로 계속 꾸리고 가고 대선 패배 이후에 소위 윤석열의 제2차 국민의힘 접수 거기 같이 공동의 어떤 집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한 지금 예를 들면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예를 들면 국가관도 없고 네. 소위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게 봉사하는 봉사관도 없고 모든 자기의 이익 네, 원래 국회의원 이익 배지를 공동체잖아요. 네. 한 번 더 다는 것밖에는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진짜 바짝 한번 혼이 나야 네. 그리고 빨리 사라져야 그리고 배지 더 못 달아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 농담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거죠? 그 비대위원장 김용태 예. 찾아가서라도 네. 탈당을 권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윤이 뒤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그 지인한테 근데 김용태가 누구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뭐 있겠네요. 농담이겠지만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네. 후보인 김문수는 도리가 아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네. 쫓아내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네. 김용태 의원은 이제 찾아가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굿캅 배드캅처럼 짜고 치는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윤석열이 탈당하든 출당하든 네.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단 지금 대선이 안전하게 잘 치러져서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또 관심사일 거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 내란숙의 피의자가 왜 아직도 편안한 데서 밥 먹고 자고 강아지 산책하고 보리밥 먹고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지시하고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빨리 구속돼서 네. 재판을 제대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재판 일자를 쭉 몇 개를 잡아놨는데 이미 뭐 6개월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이 처벌받고 감옥 갈 거 가고 또 그 외에 이제 김건희 씨나 비롯해서 가족들도 수사받고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지. 윤석열이 어디 자유통일당을 가든 여기 뭐 국민의힘 남아있든 그게 뭐 얼마나 국가에 뭐 도움되는 일이요? 1도 관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무슨 뭐 나가니 많이 내가 나가면 도움이 안 되느니 이런 얘기 한낱 부질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망하려면 적당히 망가야 되는데 여기 네. 정말 뿌리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아요. 박살나게 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기왕 망하려면 진짜 뿌리까지 다 도려낼 정도로 망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새싹을 어떻게 뭐 새로 해서 양날개를 좀 맞춰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예 이게 그냥 대충 지은 집이 확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들을 막 어떻게 보면 골격을 유지해가지고 뭔가 또 이상한 집을 짓고 있는 게 저는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바지끄랑이 잡고 네. 이른바 뭐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뭐 윤어게인
하는 윤버지당. 예. 그 윤버지당을 새로 창출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며칠 조용하네요. 그 윤버지 찾던 분. 개몽 받으셨나 보죠. 요 며칠 참 전환길도 조용하네. 네. 또 다른 계몽을 받으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윤버지당을 만들려는 또 다른 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암약해 있고 그 집단들이 어디로 가 있냐? 김문수 캠프에 그대로 이어져서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출당 탈당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가추샤님, 내란숙이한테 구걸하냐, 땡땡님, 김용태 진짜 모를 듯, 경은, 진짜 이해 안 간다, 벨님, 이옥현님, 어떻게든지 표를 최소한으로 적게 받아서 문수를 쫓아낸 게 그들의 꿈이다. 근데 윤하고 김이 사저로 아크로비스타로 갈 때 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완전히 윤 어게인당으로 접수를 해서 그걸 다 이기고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지금 파고 있는데 네. 아니 5.18을 앞두고 정호영 그 공수부대 그렇죠. 하다가 그 사람한테 영입하려고 그랬다가 6.4 11기 예. 네, 그랬다가 다시 특전사령관 또 네. 특전사령관이요. 뭐 그걸 했었고 또 그다음에 석동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호를 했던 석동현이라는 사람을 본부장을 지키면서 석동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후보랑 다 얘기가 됐어. 자,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다 뭐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고 장해찬 다시 또 들여오고 이 얘기 네. 뭐냐면 그냥 윤석열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놀랬던 게 김문수 후보가 그러잖아요. 선대위 조직 나 잘 몰랐는데 선대가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되게 웃기죠. 돼 있어. 뭐 이게 됐네? 그런데 이 선대위로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 하나씩 정호영 오다가 말았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석동현 들어왔고 장해찬 들어오고 네. 이 얘기는 완벽하게 윤석열 사람들로 진영을 꽉 짰고 예.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김문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다 친윤들이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의 부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는 게 이번 국민의힘 선거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윤석열이 과거에 했던 얘기 내 이 당 다 뽀개버려가지고 내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이미 거예요. 내 거 만들었어요. 이 그러니까 선대위를 이제 보면. 확실하게 이제. 네네. 그래서 야 저거 나중에 저거 진짜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상황이고 저는 해산당할 만한 요건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제가 왜 윤 어게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한번 그 구성을 보세요. 총괄 윤재욱 의원이죠. 3년 전에도 총괄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 사람 마이크 끄고 누른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그 수행단장 이만희 의원 3년 전에도 수행단장, 3년 전 대선에서도 수행실장 이용 3년 전에 수행실장 이용 지금 수행부단장. 3년 전에 메시지 쓰던 조지현 의원 지금 의원 됐죠. 지금도 메시지. 또 3년 전에 일정 담당하던 강명규 의원 지금도 일정. 윤 어게인이잖아요. 네, 윤캠프 어게인이잖아요. 윤 그대로 복사판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 시즌 2. 시즌 2. 네, 그러니까 뭐 탈당하고 뭐 제명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당은 윤석열 당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그 후보가 그 전에 윤석열에서 김문수로 바뀐 거지 네, 네. 지금 똑같고요. 그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게 그 김계리 씨가 그 윤어게인 당 만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다시 접수한 거예요. 성공했네, 지금 성공한 결과적으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윤버지당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하, 그렇죠. 네. 이기고 돌아온 거죠. 네, 이기고 돌아왔고 더 이길 방법을 다 만든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예. 정당 해산해야지 예니님. 내란당 찢어지든 말든 관심 없고 예 아니다 맞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날개가 완전히 부러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를 못하고 계속 발목만 잡을까봐 이제 딱 유일한 걱정은 그 부분이죠. 이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죠. 강올리브님 내란숙의 즉시 구속 아주 뜨겁게 지금 2시가 되도록 15,000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전파해서 중도층에 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더 많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전 투구 속에서 참 장해찬 씨가 들어간 거는 요 메시지 아니에요? 한동훈 나오지 마. 딱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계속 기타나 치고 먹방이나 하고 있어? 저는 여전히 그 김건희 씨가 여전히 이 당을 주작벼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멤버들을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장해찬 씨가 이른바 김건희 퀴즈라고 알려 있어요. 네. 윤석열에 가까운 게 아니라 김건희 씨랑 관련된 김건희 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사 그 김건희 씨랑도 막 자주 주고받는다고 해요. 뭐 메시지도요. 그리고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서 변호했던 그 변호사. 네. 그 사람들도 얼마 전에 무슨 법률위원회 뭘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김건희 사람이 속속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당연히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가만히 개만 산책시킬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저기 또 전화 막 또 새로 폰 뽑아가지고 전화 또 하면서 장악하고 있으면 시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배우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다음 대선 때는 김건희 씨가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수사받고 처벌받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게 더 빠를 거요. 네, 그렇죠. 페이스 오프하고 나오나요, 그럼? 아, 또 그것도 네? 영화처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또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참 몸값 잘 높이는 분이 있어요. 홍준표라고. 하와이는 왜 간 거예요? 그냥 국내에서 계속 저거 하지. 이 정도로 열심히 글 쓰고 하시려면 하와이 뭐 하러 가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하와이를 가나 어디를 가나 온라인에다 글을 하나 올리면은 예. 아니 뭐 김문수 한마디보다도 홍준표 한마디가 훨씬 더 예를 들면 파장이 높은 상황이고 네. 매우 상황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저 집은 망해가고 있어. 저 집에 나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밖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판 다 뜯어 고쳐야겠는데? 뜯어 고칠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없잖아. 이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때를 기다리고. 제가 볼 때 네. 돌아올 결심은 일단 하와이는 돌아올 결심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충전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파워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언론도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아니 김문수나 윤석열을 도와줘야지 왜 홍준표를 도와줘요? 그냥 어. 글만 쓰면 그 글을 대서 특필해가지고 어허. 홍준표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보수의 파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그냥 기사 나오면 죽이는 게 최고잖아요. 기사가 네, 나해버리는. 네, 근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돌아올 결심을 하고 있고 네. 저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무너질 때 제가 거기 게임에 뛰어들어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우리도 계속 다루면 홍준표만 띄워주는 꼴이니까 여기서 끝! 오늘 즐거운 소식. 김상욱 의원이 네.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습니다. 네, 혹시 그렇습니다.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포옹도 하고 했다. 네네. 사진 있네요. 네. 포옹도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내가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소개를 했습니다. 김상욱. 네. 예, 뜨거운 포옹하는 포옹과 저자입니다. 함께. 네. 이제 곧 아마 입당 절차를 밟아서 선거운동도 함께 하지 않을까. 아마 부울경 쪽에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 이제 큰 자산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운수 최고도 있지만 네. 이제 얼마든지 조정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게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 분을 제가 지난번 스픽스에서 한번 밝혔는데 저분이 이제 몽골 갔다 오셨거든요. 국회의장이랑 함께 네네. 갔다 와서 좀 개인적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됐나? 2주 됐나? 그때 한번 뵀었을 때 이렇게 흘러갈 예감을 했었죠. 그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뭐 제가 민감한 얘기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게 뭐 너무 국민의힘에서 힘들었다. 어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사진 나오네. 실망했다. 예. 사진 나오네. 같이 그때가, 있는 사진? 예, 그때 저 때가 오. 이제 한 열흘 전인가 2주 전에 이제 뵀을 때입니다. 오호. 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혼자만 잘 나가는 거 저를- 아니에요? 저 오른쪽은 누구세요? 접니다. 머리가 다르네요. 네. 저랑 또 또래예요. 아. 나이가 한 살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오, 또래라서 그러시구나. 그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뭐 민주당이 기웃거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보수의 역할을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예. 정치로 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러한 역할을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예. 특히나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계엄을 찬성했던 이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1초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는 보수주의자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환영하죠. 이제 김상욱 의원 영입은 저 김세현 소장님 역할을 한 걸로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건 아니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번에는 그냥 다 이긴 거야 하고 투표장에 안 가고 그날 놀러 가는 준비 이 계획 이런 것들을 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지율 한번 그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한번 도표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금 지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선에서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징크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징크스는 다 깨졌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화하는 자가 무조건 이긴다.
징크스 2012년에 이미 깨졌죠. 네. 안경 쓰는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깼습니다. 서울에서 이기는 자가 무조건 이긴다. 박근혜 때 깨졌습니다. 다 깨졌는데 하나 유일하게 안 깨진 게 뭐냐면 대선 후보 등록할 때 1위였던 후보가 끝까지 1등한다. 안 깨졌습니다. 이번에도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당부드리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투표장 안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날 놀러 가시더라도 사전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일날 미리 새벽에 투표를 하고 간다든지. 목금입니다. 목금 이번에는. 예, 사전 투표가 목금이죠. 목금이죠. 주말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사전 투표는 공휴일이 아니죠. 아니 원래는 토요일도 포함이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목금이에요. 그러니까 목금은 공휴일은 그쵸.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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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평일이에요. 중간에 직장에서 점심 식사하다가 옆에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시면 주민센터 돼요. 이런 데 예. 가면 투표장이 있으니까. 그럼요. 좀 전에 이제 51대 29대 8 갤럽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한두 가지 그리고 리얼미터가 51.9 51대 33대 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빌드업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근접해서 간다면 아마 그 부분을 엄청나게 빌드업하고 싶을 거거든요. 이준석 단일화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지지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87%예요. 계속 지지하겠다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86%예요. 네. 근데 이준석은 48%예요. 아 가다가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 흔들리고 있는 쪽에. 거죠. 지금은 예, 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7% 정도가 나오는데 지지율이 네. 그중에 3.5% 정도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향후에 점점점 뒤로 갈수록 얘도 지지율이 김문수로 갈 수도 떨어진다. 있고, 예, 김문수로 네. 갈 수도 있고, 예. 또 일부는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에이 모르겠어 이재명 후보한테 예, 갈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강도가 높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지 강도가 높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네. 저도 자기가 지금 한 10% 정도는 너끈히 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6%에서 8%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잘못하면 싹 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10%가 넘어야 절반, 네. 15%가 넘어야 다 전액을 받는데 지금 이 추세면 뭐 10% 어림도 없고. 그리고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선거 관련해서 어떤 힘이 돼야지 그 국민의힘 쪽에 가가지고 자기가 뭔 역할을 할 텐데 끝까지 버팅기다가 들어간다?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 그때 네. 뭐 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준석의 속성상 네. 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다 본인이 소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TV 토론을 하면 내가 빵 뜰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기술자는 지 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준석처럼 그 입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은요 진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민심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이준석이 그 흐름을 땄으면 이미 올라갔었어야죠. 그런데 소장님 만약에 윤이 탈당한다 쳐도요. 그 안에는 뭐 지금 나오는 말만 놓고 봐도 전광훈 세력들이 자리를 또아리를 다 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구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고 또 뭐 특정 뭐 신천지 같은 종교 세력도 뭐 있다 뭐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해왔던 어떤 주장이나 이 내용과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가 전광훈과 손을 잡는 꼴이잖아요. 지금 단일화를 한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와 단일화하면 이 사람 정치 생명 끝난 겁니다. 아. 돈 몇 푼 때문에 그걸 단일화한다면 이제 다시는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끝까지는 전 단일화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세력들 간 다툼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박살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구세주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의 형태 아니고선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엎치락뒤치락해서 본인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있어서 단일화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이 사람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잖아요. 계산기를 마구 두드려서 요번에 지더라도 당권을 본인이 확실히 잡는다든지 네. 뭐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기어서라도 들어갈 텐데 그렇겠죠. 계산기가 지금 저 답이 네.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준석식 하버드 출신의 그 컴퓨터 공학 계산기로는 저는 지금까지는 답은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하버드 컴퓨터 계산기로 뚜딜은 한덕수 내란대행도 떨어졌어요. 날아갔습니다. 하버드 소용없어요. 네, 하버드 출신 다 나갔습니다. 네. 이준석의 미래도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단일화 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 이 전략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는 건 된다는다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선거판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네. 나쁜가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거는 전략적인 메시지를 그러니까 진심이 가장 바탕입니다만 선거판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성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시기에 맞게 그 얘기에 진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이크가 나가서 던져놓는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단일화 계속 시도할 거야. 단일화 될지도 네, 몰라.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는 이유. 제 생각도 예, 그 이유는 한 가지 틈만 생겨도 무조건 단일화 한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예. 이건 그냥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저기 임세현 소장님처럼 대변인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일화를 안 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 단일화 마려워요. 라고 하는 거에 역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저희는 투표가 마려운데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어느 분이 여기 댓글에 쓰셨듯이 자고 일어나면 6월 3일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예, 뜨겁게 1시간 넘도록 10,000분 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다 댓글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팬들이 우리 임세은 대변인 조만간 MBC 뉴스 외전에서 뵐 듯. 아유, 무슨. 자니 타자님께서 저는 스픽스에서 계속 뵙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에 대한 격려 칭찬에 글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팜다다님께서 임세은 미인. 네. 고맙습니다. 네. 신 교수님 화이팅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니님.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탄탄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직관TV가 곧 저도 이제 제 컨텐츠를 못 올리고 있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급증했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금요일 비 내리는 오후에 대한민국 전국 그리고 대선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외에 지금 더 긴박하게 뭐 심우정에 대한 그 조사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윤리 그 내부적인 이제 감찰 이런 것들이 또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주말에 여행을 하신다든지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파티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 내리는 오후를 또 그래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지기현 재판 배제니까 아웃으로. 네, 제가 지기현 하면 아웃으로. 근데 저희가 아웃한 사람은 거의 다 아웃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기를 모아서 기를 빵 모아서 네. 지기현 아웃!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